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판공성 인민은행 은행장이 양회 관련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민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지준율을 25bp씩 인하를 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50bp를 추가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방위산업에서 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9% 내외로 끌어올려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오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미증시가 다소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 6일이죠. 연준 의장이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좀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맞는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어떻게 수요일에 또 이렇게 나와주게 네. 됐습니다. 역시나 일주일의 중간에 이 강사님의 시장 점검을 꼭 듣고 전략을 세워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이 아쉽게도 좀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전일 미국 증시가 나스닥 종합지수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불안감으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매출 판매가 이제 화해에 뒤처진다라는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이 상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악재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트럼프의 당선에 의해서 이제 당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불안 심리도 있겠지만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의 악재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일단 공장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감소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갔는데 뭐 쉼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마찬가지로 오늘 비트코인도 장중에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듯 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는 전일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아침에 좀 하락했던 부분을 메꾸면서 상승으로 좀 돌아선 모습도 보여줬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3월달에 나오는 FOMC 회의 금리 결정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죠 12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석에 의해서 3월달에 아마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5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국 지수가요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닌 게
계속 지수가 상승하다 보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잘 가고 계속 상승한다면은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지만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다.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두세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런 시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면을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요. 오늘 0.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일단 뭐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수 흐름은 좀 좋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는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 꽤 많아요. 그거는 시총상위 종목들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린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섹터, 특정 테마에게만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내 종목은 지수가 올라도 계속 빠져요.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계속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맞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는 현금화를 하셔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업종의 테마를 매매하셔야지만 그래도 시장 상승 대비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으니까 좀 포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테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할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또 넘어가서 또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전고점 자리를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방송 전까지 확인했었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좀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만은 시간외로 상승했었던 미국 주식을 봤었을 때 여전히 반도체 업종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종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맞는 종목들, 맞는 테마를 공략하는 그 전략도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아까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시가에서 갭으로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들을 강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내가 사면 그냥 빠져요, 내가 잡으면 그냥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갭으로 어떤 이후에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점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시장 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우선 살펴볼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변압기 호재가 있었던 제롱전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종가 기준으로 CCS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레고캠바이오도 거의 상한가 턱 밑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볼 텐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7년까지 지상 방산에서의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고점 확대하면서 10%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살펴볼 텐데 다음 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초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한 적이 없었던 이중항체 기반의 항체 약물 접합체의 이 전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강하게 또 튀어 올라와 주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는 슬로베니아 의료 화장품 유통업체와 탈모 완화 화장품 이 코스메르나에 대해서 500만 유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B2B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7%대 시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롱전기 살펴볼 텐데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업체인 제롱전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롱전기는 북미 지역 변압기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CCS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이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급등을 보였고 상한가 마감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 장 핫스탁5 종목들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먼저 궁금하신지. 이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다 궁금하거든요. 자, 네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쪽에서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나 좀 매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 방산 테마가 예전에는 이제 빅테크라든지 스페코 이런 저시총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현대로템이 일단 계약건이 좀 뚫어주면서 좀 계속 급등하는 흐름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작년에 좀 굉장히 상승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무기 관련 수출 매출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장주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에서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각자에게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마 그때는 특징주로서 현대로템을 설명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설명해 드렸었고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했었을 때 같이 한번 보시면 좋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의견은 비슷해요.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박스권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데 수급이 좀 들어왔죠.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었을 때 올라간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이란 부분 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지만 이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최소 19만 원에서 18만 원 요 구간에서만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 정도 조정 나왔을 때 평단가 부근이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 부분은 일단 조금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제일 좋은 자리들은 아마 21선 자리와 11선 자리 이런 자리 구간이 내려오는 구간들이 아마 정석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구간에서 바로 급락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 했었을 때 아마 19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새롭게 계약건이 좀 나오거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덜 오른 현대로템을 좀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MSCI 편입에 대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슈팅 나왔으니까 이제
고정 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뭐 32,000원에서 31,000원 그때 요 라인을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했고 내일 정도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신규 접근은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우선 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순 있겠으나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될 텐데 다음으로는 또 제가 고를까요? 네. 예. 계속 골라주시면. 저는 또 탈모 관련한 이슈가 참 언제나 네. 흥미롭습니다. 자, 궁금하기도 하고 네. 바이오니아는 저희가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탈모랑은 전혀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뭐 머리가 이제 빠질 그런 시기가 됐고 이 종목은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물론 이 방송이 아닌 다른 뭐 아침 방송에서도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렸었고 공략적으로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좀 계속 다지다가 이틀 만에 급등을 했어요. 물론 제가 최근에 공략을 해드렸다면 정말 좋은 종목이 됐었을 텐데 이미 좀 한참 전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다가 이런 뭐 지지선 자리를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자리 부근까지는 비슷한 자리까지는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물론 방송에 나와서 물론 잘한 종목만 제가 뭐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픈 종목도 있다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메르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다. 이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더 검사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일본이라든지 오히려 유럽 쪽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뛰어난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나 이제 우리 같이 뭐 탈모인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이틀 동안 좀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판매가 좀 쉽지 않고 코스메르나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해외 쪽으로 역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존 이런 데 유럽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유럽에서 독점적인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뭐 미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은 이미 좀 뚫긴 했는데 그 외 다른 지역까지 판매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35,000원대 직전에 저항대가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 35,000원대 자리를 한 2번 정도 돌파를 못하고 좀 밀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35,000원 자리를 뚫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여기서도 한번 손절이 나왔을 거거든요. 이런 지지선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손절이 한번 나왔을 텐데 그런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 버티신 분들이 아마 오늘 올라왔었을 때 거래대금 좀 올라왔을 때 좀 빠져나오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여기 35,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걸 좀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아마 갭으로 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 35,000원 자리가 안착되는지 한번 보고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선 자리가 됐었을 때 아마 21선 자리가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세를 보시면은 역배열이에요.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중기 이평선 다 지금 역배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배열로 돌아설 때부터 이제 공략 자리를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실만 해요. 그래서 앞선 매물대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35,000원 자리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하는지 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3월 정도까지도 관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메르나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계속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앞선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당장의 공략보다는 한 시간을 두고 확실히 35,000원 자리 위에서 안착하는지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 35,000원 부근을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이 변압기 관련한 이슈가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룡전기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변압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왔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출연했었을 때도 이런 변압기에 관련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종목을 수익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변압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제 전기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모가 많아질 거니까 이런 변압기가 이제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새롭게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매출은 좋았어요.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외에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재룡전기가 또 갑자기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지면서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인데 앞으로 그럼 계속 변압기 관련해서 봐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실 수는 있어요. 물론 실적적인 면에서도 계속 미국에서 이런 변압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재룡전기는 미국 쪽 매출보다는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좀 보시는 게 미국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건 결국에는 AI와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AI 쪽과 반도체 쪽이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변압기 수요의 증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압기 수요만 이런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달려드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업종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거를 변압기 이제 좋아진다라고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AI 쪽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에 의한 전력 소비 증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AI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또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구간 되겠죠. 27,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만들면서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근데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는 이렇게 눌림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은데 최소 28,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바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재룡전기는 일단 뭐 예전에 제가 판단했었을 때 대장주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서 좀 가장 상승률은 높았는데 이왕이면은 대장주를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낫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4% 정도 상승이지만 아마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원에서 11만 원대 정도의 눌림을 좀 준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 확실히 미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재룡전기 쪽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강사님과 이미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연초부터 이 또 변압기 관련한 소식을 접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살펴볼 텐데 CCS가 이 경영권 분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CCS는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랑 뭐 초전도체랑은 좀 인연이 깊은 뭐 테마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에 3번 정도를 초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타이밍이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간 날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마 CCS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뭐 예상했던 거 대로 나왔어요. 일단 뭐 초전도체가 확실히 발견된 건 아닙니다. 일단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뭐 예상한 대로 이건 뭐 별거 없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결과가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제로 소멸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게 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CCS뿐만 아니라 뭐 신성 델타테크도 상승이 좀 나와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왜 올랐지? 뭐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나 해서 막 찾아봤었는데 이런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고요. 일단 CCS가 일단 뭐 이런 충북 지역 쪽에 유선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유상증자 제3자 유증이 좀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증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하나가 LK99 초전도체 관련 논문에 이제 참여하신 분이라서 초전도체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지금 신규 발행 효력 방지가 효력 정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이슈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오늘도 뭐 경영권 분쟁 이슈로 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급등 나왔을 때 못 빠져간 물량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의 한 1,500원대, 1,000원대에서부터 6,700원까지 올렸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들어갔었던 물량들을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번 눌림 주고 나서 반등을 준 다음에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뭐 설거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내일 갭상승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고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성 있는 회사에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전 끝난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뭐 논문 발표에 대해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분명히 연구는 계속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테마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CCS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과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엮이긴 했지만 아마 고점을 좀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강사님께서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투자하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출연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아마케 관련 호재를 좀 받고 있어요. 레고캠바이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뭐 3월 초인가요? 2월 초인가요? 제가 한번 그 일정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보실 만한 종목 있다라고 말씀 좀 정리해 드렸는데 뭐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시간에는 약간 밀리긴 했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알테오젠의 시작이 아니었나. 알테오젠이 시장을 한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딱 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 생겨난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가 좀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뭐 4월 달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매매하시기보다는 아마 좀 조정은 나올 거예요. 4월 전에 한번 나올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서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데 아마 3월 달쯤에 이런 금리 발표가 나왔을 때 금리가 뭐 동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인하가 될 확률이 좀 낮은데 요거를 한번 좀 지켜보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로 될지 5월 달로 될지 아니면 더 뒤로 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최소한 지금 제약바이오주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니고 신규로 지금 접근하실 분들은 차라리 다음 주에 뭐 최소한 CPI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요즘 네. 왜 AI 관련한 종목들 공략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번 바로 들려주시죠. 네, 뭐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갭상승 종목이거든요. 갭상승으로 뜬다는 거는 어쨌든 전이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 강한 시세가 있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오늘 제목은 박스권 갭상승 이후 음봉 공략이에요. 무조건 갭상승한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공략할 때 쓰는 매매 기법이고요. 주가가 이제 박스권 형태의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러니까 저항대라는 건 고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스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경우를 그런 저항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저항대를 이제 주가가 고점 갭상승으로 뚫었을 때 이런 자리를 이제 강한 시세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갭상승으로 뚫고 올라가거나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상한가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 다음날 거의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 이제 갭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갭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조정을 좀 받는 음봉의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종목에 호재가 있거나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또 박스권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종목이 고점을 찍고 다시 밀렸는데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그 종목에 대한 또 역시나 호재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갭으로 뚫고 나가는 거를 이제 매매하실 텐데 요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저점에서 계속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상승해서 올라왔었을 때 나 이제 본전가 왔네 하면서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여태까지 직전 박스권 상단에 있었던 물량들, 고점에서 물렸었던 물량들을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특히 그런 라인들을 갭으로 뚫었을 때는 그 전날 아니면 장 마감 이후에 호재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의 이제 평단가죠. 그런 평단가들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이 신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평단가가 바뀌게 돼요. 이거 좀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물려 있었던 이런 매물대와 새롭게 들어오는 매물대의 그 단가가 다른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은 새롭게 들어온 평단가 물량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단가 물량이 뭐 10,000원대였다면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1,500원, 11,00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1,000원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의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의 가격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000원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나중에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 이제 손절 다 받아주고 이제 그런 물량들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런 갭상승으로 떴었을 때 기존에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다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져 나왔을 때는 음봉의 형태로 나오겠죠. 누구나 다 빨리 매도하고 싶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한두 달 물려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내가 수익권으로 딱 전환됐었을 때 그 짜릿함, 엄청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수익을, 내가 지긋지긋하게 오래 물려 있으니까 이제는 던져야겠다 하면서 이제 갭상승 떴었을 때 매도를 다 던지는데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호재 내용이 있거나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을 바로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나오는 차익 매물들을 좀 기다렸다가
저점 구간,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다음날 올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 형태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갭상승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날 종가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시가 부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된다.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지선 자리가 나왔을 때는 뭐 그 전일 종가라든지 그 종가 전일 종가 전에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갭의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커야 좋은데 저는 이제 5% 이상 나오는 갭 상승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뭐 2%를 갭으로 볼 수도 있고 3%로도 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갭은 어느 종목이든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종목을 작게 갭이 발생했다는 거는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5% 이상, 뭐 7%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음봉으로 빠질 거라서 조정 시에 매수이기 때문에 뭐 일단 5% 이상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박스권 상단에서 갭으로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기보다도 말 그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뭐 10% 이내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날 당일날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셨다가 파실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높은 비중을 하시더라도 내가 빠르게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갭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한 2번 정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갭이 좀 작으면은 이제 한 번에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절가에서 내가 손절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어떤 차트냐면은 우리기술 투자예요. 자, 우리기술 투자를 봤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든 차트에는 지지 저항 라인이 있지만 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좀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멈춰 있었던 종목이 이렇게 다음날 갭으로 뚫었죠. 갭으로 뚫고 나서 이렇게 음봉 형태로 마감을 했었을 때, 이렇게 갭을 메우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갭으로 뚫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 다음날 시가 자리에서도 반등해서 이 갭을 메우지 않으면서 마감을 했죠.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갭으로 뜨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걸 좀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저항대 자리를 뚫고 강한 종목들이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런 접근을 하실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를 드렸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종목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종목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조건 검색식이 있거든요. 제가 조건 검색식을 너무 자주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정말 편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이제 조건식 한두 개만 넣으니까 이걸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0150 화면을 보시면 여기 조건식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상승 갭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상승 갭이라고 치시면 여기서 상승 갭 뭐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서 종가 시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 갭이 몇 % 이상인 종목만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입맛에 맞게 나는 조금 더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4% 5%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확실한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5% 이상으로 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미 좀 넣어놨거든요. 추가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 앞서서 또 하나 또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대상 변경이라고 있어요. 대상 변경 들어가셔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종목 수가 좀 많아지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ETF라든지 뭐 스펙이라든지 ETN 우선주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이제 걸러질 겁니다.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거는 뭐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걸러주시고 여기서 검색을 딱 눌러주시면은 종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뭐 갭상승으로 떴던 종목들에서 민텍이 있고 S&D가 있습니다. 요거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5%로 바꿀게요. 5%로 하고
수정으로 하시면 여기 다시 한번 종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PPI라든지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다 갭으로 떴죠. 근데 아직 눈에 띄는 종목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원하는 종목이 없네. 오늘 갭 상승으로 떴는데 음봉으로 마감하는 종목이 없네. 이거는 오늘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어제 나온 종목까지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영봉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1분 기준으로 추가를 하나 더 해주셔도 되고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돼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어제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BYC 그리고 금약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인데 아직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종목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기술자에서 나오고요. 윈텍이라든지 그리고 SP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인데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종목은 없는데 제가 오늘 또 공략적으로 드린 종목들도 아마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드린 강의 내용에 적합한 종목을 또 따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갭 상승하고 나서 음봉으로 빠지는 종목들 그런 거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궁금해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기술투자로 제가 한번 라인을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투자로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자 이렇게 갭 상승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은 조금 큰 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갭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빠진 자리, 이게 전일 종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라인으로 잡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갭 상승하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그 다음날 공략해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매했는데 그 다음날 빠진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전일 종가 구간 이런 자리들 지지했던 구간들이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알찬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박스권 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도 남겨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장 관련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일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인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제가 강사님께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이렇게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저에게도 좀 네. 힌트를 더 주셨어야 되지 않나. 사인을 이렇게 드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제가 지난주에 듣고 네. 바로 공약을 했을 텐데 글쎄 여유를 주지 않고 네. 37% 넘게 또 글쎄 그냥 월, 화, 수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한국 PNC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 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해드렸었는데 제 잘못입니다. 네. 일단 한국 PNC를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에 공략으로 좀 드렸고 아마 금요일 날 또 3일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했고 이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침에 공략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이 뭐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지만 저는 지금 뭐 암학회 관련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인데 비만 치료제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대장주로 좀 올라왔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라고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뜨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미 뭐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제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러면서 하루 만에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일단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매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한국 PNC를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아까 강의 드렸었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제 강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내용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갭상승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 있죠. 이런 자리에서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렇게 음봉 빠졌지만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날 최소한 플러스로 마감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날 이렇게 갈 거라고는 예상은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침에 시가부터 좀 강한 시세가 붙더니 전일 음봉을 뛰어넘는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이거면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자 그리고 어저께와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원래 어제 공시가 떴어요. 오늘 만약에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서 약간 조정을 좀 받는데 오늘 이렇게 보합선승으로 마감하면서 단일가 거래는 피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미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뭐 좀 눌림목 자리도 괜찮긴 하지만 일단은 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한 3일 정도는 단일가 거래에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제가 또 다른 종목을 한번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레이저셀 왜 리뷰 안 해주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추천 종목인데 왜 안 해주세요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공략주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매매해서 이거를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 매매하세요라고 이제 매수가나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좀 아직 매매할 시기가 아니다. 종목이 아직 뭐 방송 나가는 다음날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드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따로 리뷰는 뭐 안 해드리지만 일단은 뭐 말씀은 나온 김에 이제 레이저셀까지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직 차트적으로 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는 공략주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내용에 맞는 그런 종목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국 BNC 못 잡으신 분들 오늘 종목을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BNC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뭐 마음도 지갑도 많이 두둑해졌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EMNet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EMNet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나도 같이 두둑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집중하고 계실 텐데 네.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자, EMNet 하면은 이제 뭐 대부분 광고, 모바일 광고 쪽으로 아실 수 있고 지금 취지직이 아프리카 TV의 시청자 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이제 호재 내용으로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아까 강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박스권 자리 직전 저항대를 한번 뚫었잖아요. 이런 자리를 뚫었고 오늘 갭으로 상승했었는데 역시나 음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아래 꼬리 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강의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서 좀 보게 되면은 전일 종가 구간이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손절 자리가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자리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한 4,250원, 4,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구간을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 내일 아침에 뭐 미국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시가 자리를 보고 공략주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내용과 같이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 나도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을 또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많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1타 주식은 EMNet입니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